지아는 내가 키웠어. 넌 20년 동안 뭐 했는데? 전화 한 통이라도 했어? 하지만 난 지아의 친엄마야. 법적으로 나도 지아 돈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권리. 이제 와서 책임은 없고 권리만 찾는 거야. 안녕하세요. 빛나는 삶의 기록입니다. 잊혀진 가족, 그리고 20년 만에 나타난 한 여자의 탐욕. 오늘도 삶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감동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딸 하나 바라보며 악착같이 살아온 한 남자 민석, 그리고 세상을 떠난 딸의 유산을 노리고 나타난 생모 수연. 20년의 공백을 뒤로한 채 벌어지는 법정의 진실 공방. 과연 지아의 사랑과 기억은 누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빠, 배고파요. 5살 지아의 작은 목소리가 좁은 원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석은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텅 비어 있는 냉장고 안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아야, 아빠랑 뭐 사 먹으러 나가볼까? 아빠, 지아는 참을 수 있어요. 민석은 딸의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주머니에는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들이 전부였어요. 이혼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지아야, 여기 앉아서 기다려. 아빠가 빵 사올게. 편의점 앞 벤치에 딸을 앉혀놓고 민석은 제일 싼 빵 2개를 골랐어요. 계산대에서 돈을 세어보니 50원이 모자랐습니다. 죄송한데 빵 하나만 주세요. 아저씨, 그냥 가져가세요. 아기가 기다리고 있네요. 알바생의 따뜻한 배려에 민석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지아야, 맛있는 빵 사왔어. 와, 고마워, 아빠. 아빠 것은요? 아빠는 배 안 고프거든. 지아가 다 먹어. 민석은 딸이 빵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뭘 해서라도 지아만큼은 굶기지 않겠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형부 저 미영이에요. 이제 형부라고 하면 안 되나? 잘 지내셨어요? 지아의 이모 미영이었습니다. 응. 그런데 웬일이야? 지아 생일이 다음 주잖아요. 선물이라도 보내려고 하는데. 민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인 수연은 이혼 후 단 한 번도 딸에게 연락하지 않았는데 이모에게는 연락이 왔어요. 굳이 안 챙겨줘도 되는데. 제 마음이에요. 제가 택배로 보낼게요. 형부가 지아한테 이모가 선물 보낸다고 해주세요. 고마워, 미영아. 전화를 끊고 민석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아는 여전히 빵을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지아야, 엄마 보고 싶어? 조금. 그런데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민석의 마음이 찡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벌써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아빠, 내일 어린이집 가기 싫어요. 왜?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하잖아. 원장 선생님이 또 엄마 안 오냐고 물어볼 것 같아요. 민석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아야, 아빠가 엄마 목까지 다 할게. 걱정하지 마. 그 다음 날 민석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지아의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계란 하나로 만든 계란말이와 김치볶음밥이 전부였지만 정성만큼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았어요. 지아야, 일어나. 어린이집 가야지. 아빠, 오늘 도시락 뭐예요? 지아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와, 아빠가 제일 맛있게 만들어줘요. 어린이집에 지아를 데려다 준 후 민석은 공사장으로 향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하는 일은 힘들었지만 일당이 그나마 괜찮았어요. 민석아, 오늘 추가 근무 가능해? 네. 현장 소장님. 괜찮습니다. 고생이 많아. 애기 혼자 키우느라 힘들지? 일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건
밤 11시였습니다. 지아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돌봐주신 덕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뭘, 저 아이가 얼마나 이쁜데. 그런데 민서가, 지아 엄마는 정말 연락도 안 하니? 네, 이혼할 때부터 그랬어요. 참, 몰인정한 여자구나. 저런 이쁜 딸을 어떻게 버리고 가니? 할머니가 가신 후 민석은 잠들어 있는 딸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지아야, 아빠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그때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양육비 지급 관련 협의 요청. 가정법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민석은 희망을 품고 법원에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양육비 관련해서 연락 주셨나요? 네. 그런데 상대방이 현재 연락 구돌 상태라서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더 기다려보시고 만약 연락이 닿으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석은 전화를 끊고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수연은 정말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아빠, 누구랑 전화했어요? 언제 깬 건지 지아가 비비며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냐, 지아야. 다시 자자. 아빠, 저 배고파요. 그래. 아빠가 라면 끓여줄게. 고마워요, 아빠. 민석은 라면을 끓이며 생각했습니다. 수연아, 너는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구나. 그로부터 며칠 후 민석은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구했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지아야, 아빠가 저녁에 일해야 해서 할머니가 돌봐주실 거야. 아빠, 너무 힘들지 않아요? 아니야. 지아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더 힘이 나는 거야. 그럼 지아도 아빠 도와줄게요. 우리 지아가 최고야. 이웃집 할머니는 흔쾌히 지아를 돌봐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민서가, 걱정 마. 지아는 내가 잘 돌볼게. 할머니,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무슨 소리야. 이웃끼리 도와야지. 그날 밤 편의점에서 일하는 민석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민서가 여기서 일해? 고등학교 동창 진수였습니다. 진수야. 오랜만이다. 야, 너 결혼했다면서. 애기는 어떻게 해놓고 여기서 야간 근무를 해? 이혼했어. 지금 혼자 키우고 있어. 헉, 그래? 미안해. 몰랐어. 괜찮아. 원래 계획에 없던 일들이지. 야, 그럼 우리 회사에서 일할래? 물류 쪽인데 낮 근무야. 정말? 그럼 고맙지. 내일 한번 와봐. 내가 추천해줄게. 진수 덕분에 민석은 더 나은 직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물류회사는 건설 현장보다 안전했고 야간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지아야, 아빠가 이제 새로운 회사에 다니게 됐어. 진짜요? 그럼 아빠가 저녁에도 집에 있어요? 그럼 우리 지아랑 매일 저녁 같이 먹을 수 있어. 와, 좋아요. 지아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직장에서도 민석의 하루는 바빴어요. 지아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 후에는 지아를 돌보고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민석 씨, 오늘 회식 안 오세요? 죄송합니다. 아이, 돌봐야 해서요. 아, 그렇구나. 다음에 꼭 와야 해. 네, 알겠습니다. 동료들은 이해해 주었지만 민석은 항상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지아가 더 중요했습니다. 아빠, 오늘 어린이집에서 그림 그렸어요. 뭘 그렸는데? 우리 가족이요. 아빠랑 지아. 지아가 그린 그림에는 정말 아빠와 지아들만 있었어요. 민석은 그 그림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아야, 엄마는 안 그렸어? 엄마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지아한테는 엄마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해. 아빠,
괜찮아요. 아빠가 있으니까 무서운 것도 없어요. 민석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아빠가 전부라는 사실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지아가 잠든 후 민석은 이혼 서류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양육비 지급 조항이 있었지만 수연은 단 한 번도 보내지 않았어요. 수연아, 어떻게 네가 배 아파 낳은 자식에게 연락 한 통이 없니? 정말 무정하구나. 민석은 혼잣말을 하며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언젠가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지만 지금은 일단 지아를 잘 키우는 게 더 중요했어요. 며칠 후 지아의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 지아가 열이 나서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갑니다. 민석은 급히 회사에 조퇴 신청을 하고 어린이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아야, 괜찮아? 아빠, 머리가 아파요. 그래, 아빠가 병원에 데려갈게.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감기 몸살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아이가 좀 피곤한 것 같네요. 충분히 쉬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민석은 지아를 재웠습니다. 해열제를 먹이고 미음을 끓여 먹였어요. 아빠, 고마워요. 뭘? 당연한 거지. 지아는 아빠가 돌봐야 하는 거야. 아빠, 저 엄마가 없어서 불쌍한 아이예요? 갑작스러운 지아의 질문에 민석은 당황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어린이집 친구들이 지아는 엄마가 없어서 불쌍하다고 했어요. 민석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아야, 너는 전혀 불쌍하지 않아. 아빠가 엄마 목까지 다 사랑해줄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아빠가 지아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저도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그날 밤 민석은 지아를 돌보느라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계속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어요. 지아야,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 네, 아빠봐.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지아의 열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민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그 순간 민석은 수연이 더욱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런 순간에 엄마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석은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수연을 원망하는 것보다는 지아를 잘 키우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지아야, 아빠가 꼭 좋은 아빠가 될게. 약속해. 잠든 딸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며 민석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지아는 이제 10살이 되었고 민석은 더 이상 서툰 아빠가 아니었어요. 둘만의 생활 리듬이 완전히 자리 잡혔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장기자랑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 지아가 뭘 했는데? 피아노 연주했어요. 아빠가 가르쳐준 곡 말이에요. 민석은 몇 년 전부터 지아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피아노 학원에 보낼 돈은 없었지만 어릴 때 배운 실력으로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실수 안 했어? 네, 친구들이 박수도 많이 쳐줬어요. 우와, 우리 지아가 최고네. 지아는 아빠의 칭찬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요즘 지아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아빠, 그런데 오늘 선생님이 면담하자고 하셨어요. 면담. 왜? 모르겠어요. 그냥 부모님이랑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다음 날 민석은 지아의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아버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아가 무슨 문제라도 일으켰나요? 아,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담임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아가 요즘 정말 많이 밝아졌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제 어머님은 언제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민석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아, 지아 어머니는 사정이 있어서 만나기 어려워요.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저 혼자 키우고 있어요. 아버님이 정말 잘 키우고 계시네요. 지아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성숙하고 사려 깊어요. 고맙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민석은 지아에게 물었습니다. 지아야, 학교에서 친구들이 아직도 엄마 이야기해? 가끔요. 그런데 이제 별로 신경 안 써요. 정말? 네. 아빠가 엄마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민석은 딸의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지아는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지아야, 아빠가 너무 고맙다. 왜요? 아빠랑 함께 있어줘서. 당연한 거잖아요. 저도 아빠가 좋아요. 그 무렵 민석은 회사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성실히 일한 결과였어요. 민석 씨, 축하해요. 이제 팀장이네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팀장 되면 회식 참석도 좀 해야 하는데. 아, 네. 최대한 참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급여도 올라서 민석은 이제 지아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사를 했어요. 지아야, 우리 새 집 어때? 와! 방이 2개예요. 그럼 지아 방도 따로 있고 아빠 방도 따로 있어. 정말요? 제 방이 생겼어요? 지아는 신이 나서 방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처음으로 자기만의 공간이 생긴 거였어요. 아빠, 고마워요. 제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될 줄 몰랐어요. 지아야, 앞으로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어. 아빠가 더 열심히 할게. 아빠, 지금도 충분히 좋아요. 세월이 흘러 고등학생이 된 지아는 진로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 경영학과에 가고 싶어요. 경영학과. 왜? 제가 나중에 사업을 하고 싶어요. 사업. 갑자기 왜? 아빠가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하신 걸 알거든요. 제가 성공해서 아빠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민석은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아야, 아빠는 지아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아빠, 저도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빠는 지아가 있어서 이미 충분히 행복해. 지아는 정말 경영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민석은 딸의 대학 입학식에 참석했어요. 지아야, 드디어 대학생이 됐네. 네, 아빠, 이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이 될게요. 지아는 이미 좋은 사람이야. 대학에 다니면서 지아는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학생의 활동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사회를 배워나갔어요. 아빠, 제가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아르바이트, 공부에 지장 없어? 괜찮아요. 카페에서 주말에만 일하는 거예요. 그럼 용돈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경험을 쌓고 싶어서요. 민석은 딸이 독립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지아가 남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아빠, 제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 제 남자친구예요. 준호라고 해요. 남자친구. 민석은 조금 당황했지만 딸이 성인이 된 이상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언제 한번 만나보자. 정말요? 준호가 아빠를 만나 뵙고 싶어 해요. 준호는 정말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지아와 사귀고 있는 준호입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지아 아빠예요. 지아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시라고. 아니에요. 지아가 워낙 착해서요. 지아가 항상 아버님 자랑을 해요. 민석은 준호가 지아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사 후 지아가 민석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준호 어때요? 좋은 사람 같아. 지아를 잘 챙겨주는 것 같고. 다행이다. 아빠가 마음에 들어 하셔서. 지아야,
그런데 너무 서두르지는 마. 네, 알겠어요. 대학 졸업 후 지아는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민석은 딸의 첫 출근을 축하했어요. 지아야, 축하해. 드디어 직장인이 됐네. 아빠, 이제 제가 아빠를 도와드릴게요. 뭘 도와?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아직 그럴 때가 아니야. 지아가 먼저 자립해야지. 아빠, 제가 그동안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건 당연한 거야. 지아는 회사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였습니다.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과를 냈어요. 지아야, 회사 생활 어때? 재밌어요. 배울 게 정말 많아요. 그래, 천천히 배워가면 돼. 아빠, 저 나중에 진짜 사업하고 싶어요. 사업. 아직 경험이 부족하지 않아. 회사에서 경험을 쌓은 다음에 할 거예요. 민석은 딸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지아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몇 년 후 지아는 정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었어요. 아빠, 제가 드디어 사업을 시작했어요. 정말 괜찮겠어. 네,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준호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준호가. 네, 준호도 회사를 그만두고 저랑 같이 하기로 했어요. 민석은 조금 걱정됐지만 딸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럼 열심히 해봐. 아빠가 응원할게. 고마워요, 아빠. 지아의 사업은 성공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빠르게 성장해서 직원들도 고용하게 되었어요. 아빠, 저희 회사가 이번에 투자까지 받았어요. 투자. 대단하네. 네, 이제 더 크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심해서 해. 너무 욕심내지 말고. 네, 알겠어요. 지아는 정말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30대 초반에 억대 자산을 만들었어요. 아빠, 이제 아빠가 일 그만두셔도 돼요. 아직 그럴 때가 아니야. 아빠, 제가 이제 아빠를 돌봐드릴게요. 지아야, 고마워. 정말 자랑스럽다. 민석은 딸이 이렇게 성장한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혼자 키운 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다니요. 아빠, 저 준호랑 결혼하려고 해요. 결혼. 네. 서로 사랑하고 준호도 저를 정말 잘해줘요. 그럼 아빠가 허락할게. 고마워요, 아빠. 지아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업도 성공했고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결혼도 앞두고 있고 축복처럼 아이도 선물처럼 다가왔어요. 민석은 딸의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아빠, 오늘 병원에서 초음파 봤어요. 그래. 아기 어때? 건강하다고 해요. 남자아이래요. 남자아이. 할아버지가 될 준비를 해야겠네. 아빠, 아기 이름 뭐가 좋을까요? 지아가 짓고 싶은 대로 지어. 아빠 이름도 넣고 싶어요. 민석은 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순간들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민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아버님. 준호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버님. 지아가 사고를 당했어요. 민석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무슨 사고? 교통사고예요. 지금 병원에 있어요. 빨리 오세요. 민석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준호가 울고 있었어요. 준호야. 지아는 어떻게 됐어? 아버님, 지아가 위험해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환자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하면 괜찮아져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12시간 동안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민석과 준호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아버님, 제가 지아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지아가 회사 일 때문에 늦게 나왔는데 제가 데리러 갔어야 했어요. 사고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거야. 드디어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마쳤습니다만 어떻게 됐어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석은 중환자실에 있는 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아야, 아빠야, 일어나. 하지만 지아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기계만이 지아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지아야, 아빠가 여기 있어. 일어나야 해. 민석은 며칠을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회사도 가지 않고 지아 곁에 있었어요. 아버님, 집에 가서 쉬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아니야. 아빠가 여기 있어야 해. 지아가 깨어나면 아버님이 편찮으시면 슬퍼할 거예요. 준호의 말이 맞았지만 민석은 딸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지아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의사는 더 안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할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뇌사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석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지아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발 지아를 살려주세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주 후 지아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뇌사 판정을 내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민석은 그 순간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지아는 살아있어. 숨 쉬고 있잖아. 아버님, 지아는 이미 떠났어요. 준호가 민석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아를 보내줘야 해요. 안 돼. 지아를 보낼 수 없어. 하지만 결국 민석은 딸을 보내야 했습니다. 지아는 32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지아의 회사 직원들, 친구들, 지아가 도움을 준 사람들까지요. 아버님, 지아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지아 덕분에 저희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어요. 지아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아를 그리워했습니다. 민석은 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지아야, 아빠가 너를 잘 키웠구나. 하지만 민석의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평생 함께하려고 했던 딸이 먼저 떠나다니요. 아버님, 제가 지아 유언을 전해드릴게요. 준호가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이혼? 지아가 의식을 잃기 전에 저한테 말했어요. 만약 자신에게 뭔가 생기면 아버님을 잘 모시라고 했어요. 지아가 그런 말을 했어? 네. 그리고 아버님이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했어요. 민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빠를 걱정했던 딸이 고마웠어요. 장례를 치른 후 민석은 지아의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지아가 남긴 보험 서류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보험금이 10억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지아의 사업체와 개인 재산까지 합치면 15억 원이 넘었어요. 아버님, 지아가 보험을 많이 들어놨네요. 그래. 지아가 항상 준비성이 좋았어. 이 돈으로 뭘 하실 거예요? 지아가 하던 사업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지아를 기념하는 일에 쓸 거야. 민석은 딸의 뜻을 기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돈 때문에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장례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지아야, 아빠가 뭘 잘못했을까? 민석은 매일 딸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아버님, 밥은 드세요? 준호가 자주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응, 먹고 있어. 지아가 아버님 걱정할 거예요. 그래, 지아 때문에라도 잘 살아야지. 하지만 민석은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딸 없는 삶이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석에게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민석 씨죠? 낯설면서도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수연이에요. 민석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전 아내의 목소리였어요. 수연이, 갑자기 왜? 지아 소식 들었어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민석은 당황했습니다.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전화한 거야? 네, 그리고 만나서 얘기할 게 있어요. 만나서 얘기할 거? 네, 중요한 일이에요. 민석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이 죽은 지 한 달 만에 나타나다니요. 무슨 일인지 전화로 말해. 전화로는 어려워요. 꼭 만나서 얘기해야 해요. 글쎄, 내일 오후에 시간 내줄 수 있어요? 민석은 고민했습니다. 지아에 대한 이야기라면 들어야 할 것 같았어요. 알겠어. 어디서 만날까?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날까요? 좋아. 전화를 끊고 민석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나타난 수연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그 밤 민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연과의 만남이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지아야, 엄마가 갑자기 나타났어. 무슨 일일까? 민석은 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석은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수연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랜만이에요, 민석 씨. 20년이 지났지만 수연은 여전히 예뻤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래, 오랜만이야. 민석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남처럼 느껴졌어요. 앉아요. 그래서 무슨 일로 만나자고 했어? 민석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지아 일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래. 그럼 장례식 때는 왜 안 왔어? 그게 저도 사정이 있었어요. 수연은 말을 흐렸습니다. 민석은 이상했어요.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민석 씨, 화내지 마세요. 저도 지아가 죽어서 너무 슬퍼요. 슬퍼. 지아가 5살 때부터 한 번도 만나지 않았으면서?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 그건 나중에 말할게요. 지금은 다른 얘기를 해야 해요. 수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지아의 상속 관련 서류예요. 민석은 순간 경악했습니다. 상속? 무슨 상속? 지아가 남긴 재산이 있잖아요. 보험금이랑 사업체 재산까지.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저는 지아의 법적인 엄마예요.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민석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만에 나타난 이유가 돈 때문이었어요. 뭐라고? 너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네, 법적으로는 그래요. 수연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민석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수연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지아의 친엄마예요. 호적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친엄마, 5살 때부터 한 번도 만나지 않았으면서? 그래도 법적으로는 제가 모친이에요. 민석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아를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권리를 주장하다니요. 수연아, 너 정말 뻔뻔하다. 양육비 한 푼도 안 주고 연락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재산 얘기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무슨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지아는 내가 키웠어. 목소리 좀 낮춰요. 사람들이 쳐다봐요. 수연은 오히려 민석을 제지했습니다. 난 상관없어. 너 같은 사람이 창피하지 지아가 뭐가 창피해? 민석 씨,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이건 법적인 문제예요. 법적인 문제? 그럼 양육비 안 준 것도 법적인 문제야. 그건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지아가 남긴 재산이 있잖아요. 보험금 10억 원에 사업체 재산까지 합치면 15억이 넘어요. 저는 그걸 나누자는 거예요. 민석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분노를 사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아는 내가 키웠어. 새벽까지 일하고 지아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고 공부시켜서 대학 보내고. 그런데 너는 뭐 했어? 민석 씨, 저도 그때 힘들었어요. 이혼 후 생활이 어려워서. 힘들었다고? 나도 힘들었어. 그런데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지아를 위해서 버텼지. 수연은 서류를 다시 펼치며 말했어요. 법적으로는 제 권리예요.
절반이라도 저한테 주면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있어요. 법적 다툼? 너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제안이에요. 법정에 가면 더 복잡해져요. 복잡해지든 말든 상관없어. 지아의 재산은 내가 지킬 거야. 너한테 줄 생각 없어. 수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민석 씨, 그렇게 나오면 어쩔 수 없죠. 소송을 준비할게요. 소송. 좋아, 해봐. 법정에서 내가 뭘 했는지 다 드러날 거야. 법은 제 편이에요.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연아, 네가 법적으로 이기든 말든 상관없어. 지아는 내 딸이었고 내가 지켰어. 너한테 줄 건 아무것도 없어. 민석 씨, 생각 좀 더 해보세요. 후회할 수도 있어요. 후회는 네가 할 거야. 나가. 민석은 카페를 나섰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딸의 재산을 수연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준호야, 나야.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지아, 엄마가 나타났어. 지아의 재산을 달라고 해. 뭐요? 그 사람이 갑자기 왜? 20년 만에 나타난 거야. 법적으로 상속을 요구하더라. 그럴 리가. 지아를 한 번도 돌본 적 없는 사람이. 그래. 나도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소송을 걸겠다고 하더라. 아버님, 제가 변호사를 알아볼게요. 절대 지아의 재산을 그 사람한테 줄 수 없어요. 고마워, 준호야. 지아를 위해서라도 싸워야겠어. 네, 아버님. 저도 지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게요. 전화를 끊고 민석은 지아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지아야, 아빠가 너를 지켜줄게. 약속해. 다음 날 준호가 변호사를 데리고 민석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준호 씨한테 들었어요. 상황이 심각하네요. 네. 전 아내가 지아의 재산을 요구하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생모로서 상속 청구가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양육비 미지급과 연락 두절 사실을 증명하면 반박할 여지가 있습니다. 증거가 될 만한 건 있나요? 이혼 서류, 양육비 지급 요청 기록, 지아가 자란 과정에 대한 증언 등이 필요해요. 민석은 이혼 서류와 법원에서 받은 문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그때 받은 거예요. 수연이 연락을 끊고 양육비도 안 보냈어요. 좋아요. 이건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아를 키우신 과정도 중요해요. 지아를 키우면서 일했던 곳이나 이웃, 지아의 친구들 증언도 가능할까요? 그럼요. 특히 지아가 아버님과 함께 자란 걸 증명할 수 있는 증언은 큰 도움이 됩니다. 민석은 이웃 할머니, 지아의 어린이집 원장, 학교 선생님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혼 후 지아를 혼자 키운 걸 증언해 줄 수 있어요. 당연하지. 민석아, 내가 다 봤어. 지아를 얼마나 사랑해서 키웠는지. 감사합니다. 할머니, 어린이집 원장도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지아 아버님, 저도 증언할게요. 지아가 얼마나 착한 아이로 자랐는지 다 봤어요. 학교 선생님도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당연하죠. 지아는 정말 훌륭한 아이로 자랐어요. 아버님 덕분이에요. 준비를 마친 민석은 법정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연과 맞서 싸우는 것이 지아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어요. 법정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석은 김 변호사 옆에 앉아 손을 꽉 쥔 채 숨을 골랐어요.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맞은편에는 수연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변호사와 속삭이고 있었어요. 20년 만에 다시 만난 그녀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그 눈빛 속에 담긴 탐욕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판사가 법정을 열자마자 수연의 변호사가 먼저 발언을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판사님,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 후에도 법적으로 모친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 지아의 상속권이 원고에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민법상 명백한 사실입니다. 김 변호사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반박에 나섰습니다. 판사님, 피고는 20년 동안 아무런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연락을 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는 상속권을 주장할 자격을 상실한 근거가 됩니다. 민석은 증인석에 오른 이웃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할머니는 늙은 목소리로 차분히 증언했어요. 지아 아빠는 정말 지아를 위해 모든 걸 바쳤어요. 이혼 후 처음 몇 년은 원룸에서 지냈는데 새벽에 일어나 공사장으로 가고 밤늦게 돌아와 지아를 재웠어요. 지아가 열이 나면 밤새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도시락도 정성껏 싸줬죠. 저는 옆집에서 다 봤습니다. 그 애의 아빠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다음으로 어린이집 원장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녀는 지아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지아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밝게 자랐어요. 아버님께서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시고 저녁에 데리러 오실 때마다 지아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엄마가 없는 걸 아쉬워하지 않게끔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았죠. 학교 담임 선생님도 나섰습니다. 그녀는 지아의 성장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지아는 학급에서 가장 성숙한 아이였어요. 다른 아이들이 엄마 아빠 이야기를 할 때도 지아는 늘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혼자 키운 덕분에 지아는 책임감 있고 사려 깊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수연의 변호사는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원고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했지만 딸에 대한 애정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상속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김 변호사가 날카롭게 반박에 나섰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면 최소한 연락이라도 해야죠. 하지만 원고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지아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혼 당시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명백한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민석은 증언을 들으며 지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지아가 아플 때 혼자 병원에 데려가고 피아노를 가르치며 밤늦게까지 연습을 지켜봤던 순간들. 그때 수연이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가족에서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수연의 변호사는 추가 증인을 요청했지만 판사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현재 제출된 증거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추가 심리를 통해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법정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민석은 지아의 사진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사진 속 지아는 웃고 있었고 그 미소가 민석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지아야, 아빠가 너를 지켜줄게. 수연은 법정 밖에서 민석을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지만 민석은 그 시선을 외면했어요. 지아의 명예를 지키는 싸움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재판이 중반에 이르자 수연의 진짜 동기가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변호사가 실수로 제출한 은행 거래 내역의 빚이 5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 서류를 보며 분노가 치밀었어요. 김 변호사가 즉시 이를 지적했습니다. 이게 뭐죠? 원고가 빚을 갚기 위해 상속을 요구한 겁니까? 법정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수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변호사와 급하게 상의했어요. 판사님, 이건 관련 없는 사안입니다. 관련 없는 사안이라면 왜 제출하셨나요? 판사의 차가운 질문에 수연의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추가로 공격을 이어갔어요. 원고는 빚을 갚기 위해 딸의 재산을 노린 겁니다. 이는 상속 청구의 진짜 동기를 보여줍니다. 20년 동안 무책임하게 살아온 사람이 이제 와서 탐욕을 드러낸 셈입니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지아를 사랑했어요. 이혼 후 생활이 어려워서 연락을 못했던 거예요. 빚은 그저 개인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사랑했다면 한 번이라도 연락을 했어야죠. 이혼 후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는데도 무시한 기록이 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한 수단으로 딸의 재산을 노린 것이 명백합니다. 수연은 폐색이 짙어지자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지아 아빠,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지아를 잃은 게 너무 아파요. 이혼 후 제가 너무 무책임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민석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더 컸어요. 용서, 2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눈물로 위장하려는 거야? 미안해요. 민석 씨, 제가 잘못했어요. 지아를 키우지 못한 게 후회돼요. 후회는 혼자 해라. 지아한테 보여줄 수 있는 후회는 이미 늦었어. 네가 슬퍼하는 건 네 마음이지. 지아를 위한 게 아니야. 수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패배를 인정하며 항변을 중단했습니다. 법정은 수연의 무책임함과 탐욕을 낱낱이 드러났어요. 재판이 끝나갈 무렵 판사는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지아의 상속권에 대한 판단을 위해 추가 증거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민석은 법정을 나서며 지아의 사진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딸의 미소가 그에게 힘을 주었어요. 지아야, 아빠가 너를 위해 싸웠어. 반드시 이길 거야. 집으로 돌아온 민석은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연의 눈물은 가식적으로 보였지만 그 뒤에 숨은 고통이 진짜인지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아를 지키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몇 주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석이 승소했어요. 지아의 재산과 보험금 15억 원은 민석이 상속받게 되었어요. 법정은 환호와 함께 떠들썩했지만 민석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버님, 이겼어요. 지아가 지켜줬어요. 그래. 준호야, 지아가 지켜줬네. 민석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법정에서 수연은 초라한 모습으로 떠났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민석을 쳐다봤지만 민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아 아빠, 나 조금만 도와주면 안 돼요? 수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지만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을 떠났고 그 뒷모습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잔상이 아니라 낯선 그림자처럼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민석은 지아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아가 그린 가족 그림이 놓여 있었어요. 아빠와 지아만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지아야, 아빠가 너를 지켰어. 하지만 돈보다 네가 더 소중했어. 민석은 지아의 재산을 단순히 소유하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돈을 모아 지아를 기념하는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재단은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지아가 꿈꾸던 희망을 이어가기 위한 곳이 될 터였습니다. 재단 설립식이 열린 날 민석은 연단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지아의 친구들과 회사 직원들도 참석했어요.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제 딸 지아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성장했어요. 이혼 후 저 혼자 키웠지만 지아는 늘 밝게 웃었죠. 피아노를 배울 때, 대학에 갈 때,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저를 자랑스럽게 했어요. 이 재단은 지아의 뜻을 이어가며 다른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지아가 도우던 아이들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게 하겠습니다. 관객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준호가 연단 옆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지아가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그래. 준호야, 지아가 남긴 사랑을 계속 이어가자. 민석은 딸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지아가 아플 때 물수건을 대주던 밤 피아노 연주를 들으며 눈물 흘렸던 순간 기억이 생생했어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돈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헌신이었습니다. 몇 달 후 민석은 지아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무덤 앞에 꽃을 놓으며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아야, 아빠는 너와의 시간이 제일 소중했어. 내가 떠난 후에도 내 꿈을 이어가고 있어. 재단을 통해 많은 아이들이 너처럼 희망을 찾고 있단다. 아빠는 이제 외롭지 않아. 내가 남긴 사랑이 날 지탱해줘. 바람이 부는 가운데 민석은 무덤 앞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민석은 딸의 뜻을 이어가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지아의 미소가 그의 가슴에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딸을 홀로 키운 아버지 민석과 끝내 딸의 유산을 노리고 나타난 전 아내 수연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피 한 방울보다 더 깊은 사랑은 함께한 시간과 책임감에서 비롯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진정한 가족은 피보다 헌신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누군가의 인내 끝에 빛을 발한다는 사실도요. 오늘도 빛나는 삶의 기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마음 깊은 울림을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